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45년 만의 계엄 선포. 한때 모두를 숨죽이게 했던 무겁고 차가운 단어들이 다시 뉴스 헤드라인에 떠올랐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정당하지 않은 계엄 선포에 항의했고 계엄은 2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받았던 연령층은 다름 아닌 청년층이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응원봉이 거리를 밝혔고 청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피력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대자보 릴레이, 학생총회, 시국선언이 진행됐고 언론 또한 지속적으로 이들의 행보를 주목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국 속 떠오른 청년들, 과연 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느낄까요? 저는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나 취업 힘든 거나 청년들의 생활이 어려운 게 정치에 잘 반영이 안 된다고. 실제로 대선과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논의들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안건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정치가 청년들보다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굴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치에 반영된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제 통계 자료도 정치에서 청년들이 배제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현재 22대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9세. 이들 중 20대 청년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워낙 지금 이제 자원이나 권력 전반에 쏠림이 강해서 50대, 60대 이상의 이제 남성, 전문직, 고소득, 고학력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도 다수고 정당 안에서도 메인스트림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 조직을 만들어도 부수적인,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제 선거 때 활용하기 쉬운 약간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어떤 측면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는 약간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좀 시혜적인 접근이 강하다. 정치는 과연 기성세대의 전유물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와 다른 답을 제시하는 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핀란드를 찾았습니다. 교육과 복지의 강국으로도 많이 알려진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실제 정치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산나 마린. 그녀는 33살의 나이에 세계 최연소 현직 총리로 취임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I think it's youth political activism or involvement is shaped by many things. Sanna Marin's example is just one of them. And of course in her cabinet there was many more youngish politicians as government ministers also. But for a fun fact, both Sanna Marin and current Prime Minister Petteri Orpo both have a background in youth political organizations. Sanna Marin was part of the Young Social Democrats and Petteri Orpo was part of National Coalition's Party student organization when he was young. And he was also a part of the non-political student organization. He led it for many years, so it's not uncommon to have a background in youth organizations. 산나 마린, 그리고 현 총리인 페테리 오르포 모두 정당 청년 조직에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핀란드는 정당 내 청년 조직이 매우 활성화된 나라 중 하나인데요. 한국 정당 내 청년 조직은 모정당에 종속되어 선거 중심 활동에 치중하는 한편 핀란드 청년 조직은 정당 소속일지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정당과는 다른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고 정치적 실험과 사회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갖습니다. Basically all political parties have a youth organization. If a young person is interested in politics and wants to get involved, they can go and it's like a hobby to be a part of a political youth organization. If you do it for 15 years and then you're 35, it's quite common that those people become MPs. 33살 이때 산나 마린 총리가 됐는데 당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보다 정치 경력이 훨씬 길더라고요. 벌써 15년 경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포스트의 경험을 해봤고 이해관계나 갈등이 첨예한 사안들에 대한 조정 역량을 탁월하게 발휘를 하면서 전국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내각에 많은 여성 장관들이 있었고 주요 당 대표들이 다 30대 초중반의 여성들이어서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제가 정치 이력을 한번 쭉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 비슷한 경로를 거쳤더라고요.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에 지역의 정당 청년 조직에 가입하면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20대 초반 뭐 21살, 2살 이럴 때에 대부분 지방의회에 도전을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역사회에서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치력이 검증이 돼요. 정치적인 역량, 또 정책적인 역량, 또 어떤 소통과 조직 관련된 역량들, 이런 다양한 역량과 리더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대 후반, 20대 때부터 자연스럽게 검증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인정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점차 지역의회로부터 출발해서 국회의원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제법 나오게 되고, 그 중에 일부는 또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당대표, 당의 부대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도 좀 가야 될 길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Basically, it's a civic-minded culture, which means that we, in general, appreciat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we try to encourage young people to participate in schools, but in society, I think the level of political interest in Finland is quite high.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핀란드의 시민의식은 청년 조직의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 역시 포용하는데요.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청소년 의회입니다. 핀란드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어도 주요 정치기구의 회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지방의회 연합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르쿠스 씨도 13살 당시 청소년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I remember when I was 13, I had my first ever official meeting as a representative of a youth council. And it was really scary. I didn't know what to do. But then the chair of that meeting asked, Markus, what do you think? And then at the first time, it was really important that the chair of the meeting asked, Markus, what do you think? And then I tell what I think. And that's really important, how the adult behave. Of course, I'm not a youth councillor anymore. I have been member of the committees, and I know that very often when we are talking about youth matters, we ask from the youth council representative that, hey,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And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But I would like to say that I really believe that there are so many good examples of youth councils which really work. And I have only good memories from that time. Youth under 18 years old, there's in municipal level, there's youth councils that are mandatory and in Finland. So young people vote amongst themselves, people to go to the youth council in your municipality or in your city. And those young people can attend the council meetings. They don't have a voting power, but they can speak and attend those meetings, and sometimes also the not only meetings of the council, like the large council, but the working groups as well. So they can get involved that way. 현재 핀란드에서는 308개의 모든 지자체에 청소년 의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청소년 대표들은 2년에 한 번씩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실제 국회의장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고 청소년 대표들은 장관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후에는 리셉션에서 국회의원, 장관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핀란드 청소년들은 최고 의사결정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I think that's also one reason why youth participation in Finland works pretty well is that even if we have these hierarchies, we still are able to bring youth and the sort of highest decision-making bodies together and have a conversation, which is pretty great.
And these events we get so much good feedback on, and everyone's always so excited that they get to come to the ministries and actually work on something that's been like a decision that's been actually made. It's not just hypothetical or something that we talk about that they should someday happen, but it's something that they get to do something very concrete. 핀란드에서는 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돕는 전담 조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르쿠스 씨와 할라 씨가 활동하는 청소년 지방의회 연합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의원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And here's a short list of what kind of things we offer to youth councils. So we have different kinds of events, but most of these are from one-day events to three-day, like weekend events. We have networks for the chair people of the youth councils, for example, but then we also offer support for the adults that are working with the youth councils and supporting them. So we also offer support for everyone who's working with youth participation. We have a material bank that has all kinds of material for youth that they can use, and it's all free access. So it's even if you're not in a youth council, you can just Google it and go check it out and see what's there. Peer learning, we offer these sort of workshops for youth, for example, that they can just offer tips and tricks for like between themselves and share, because mostly we might have a lot of ideas on how things should be done, but then the practical things are done in the local level, so they know sometimes even better than us that what works in the practice. And then, of course, we offer different kinds of advocacy support. So we write statements supporting the youth councils' initiatives, or we help them with lobbying and influencing different things. 청소년 지방의회 연합은 청소년 의원들에서 나아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기도 합니다. We offer a wide range of networks and peer support for youth councils and councillors, and also other young societal influencers or just young people who want to advocate for themselves. So you don't have to be a member of a youth council to come to our events. We have two types of educational programs. We have this Active Day is the name of that one event. It's a national event that brings youth councillors and young people together, and it's held in different locations across Finland 2 times in a year. When you are a youth councillor, you can be pretty lonely with this hobby, because not everybody are interested. And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thing at this event, this Active Day event. Like you can see that there are different people from all around Finland, and so different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s, but we have one thing in common. We are part of these youth councils, and it's really important for the young people to have that kind of feeling that, hey, we are part of something big, we are part of some kind of a movement maybe. So this is really important. 정치 참여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치 교육 역시 핀란드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공교육 내 정치 성향 언급이 금지되는 반면 핀란드에서는 모든 정당에 대한 교육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든가 상권 분립이라든가 지역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도 배우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그런 시스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생생하게 교육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정당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급진 좌파 정당부터 극우파 정당까지를 다 가르쳐요. 예. A 정당, B 정당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진보 정당, 보수 정당이 있다 이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핀란드의 원내 정당만 8개인데 이걸 다 가르쳐 줍니다. 급진 좌파, 좌파, 중도 우파, 보수당, 심지어 극우당, 또 이제 녹색당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가르쳐 주고 각 정당의 연역이 어떻고 정강 정책이 어떻고 어떤 가치나 집단을 대표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학생들이 그 정당의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탐색해 보도록 해요. 그런 게 과제예요. 그리고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네. 그리고 심지어 과제에 이런 질문을 넣어요. 그렇게 탐색해 봤더니 너가 지지할 것 같은 정당과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정당 2개를 골라서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니까 이제 직접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독자적인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판단을 내려보라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그냥 A 정당, B 정당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서는 학생들이 생생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전혀 중립적이에요. 이걸 그죠? 근데 한국은 이런 교육도 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원칙만 잘 합의해낸다면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도 이렇게 생생한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교육을 바탕으로 핀란드 청소년들은 공식적으로 치러지는 모의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In every when there's election in Finland, now there's going to be municipal elections. We host a mock election, youth elections that are for people under 18. And last year, when we had the presidential elections, there were 100,000 votes cast in the mock election. So in addition that the youth under 18 can vote, they also train to be voting assistants and how elections work. So they are getting involved even before they can vote in the actual elections. 우리나라 청소년 선거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선관위도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가상 정당을 세워서 가상 후보를 하는데도 막아요. 예, 선거 시기에 막 흐트러뜨린다고.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선거, 유럽 의회 선거가 4개의 국가적인 공직 선거거든요. 이 모든 공직 선거에 할 때마다 청소년 선거가 일어나요. 예, 청소년 단체가 대표로 결과 나중을 해서 전국에 굉장히 많은 학교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항상 진행을 해서 결과를 선거 기간 중에 공표해요. 그런데 그때 그 후보나 정당이 가상 정당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정당과 후보들에 다 투표를 하고 그 결과가 선거 기간 중에 공표가 되는데, 역시 공영방송에서 생중계를 해주고 그 다음날 신문들이 화면을 다 통틀어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청소년 투표 결과는 실제 투표 결과와는 꽤나 다른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핀란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곤 합니다. 과거에는 녹색당이 1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극우 정당의 인기가 상승 중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양상에 대해 정당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조금 예외적인 걸 좋아해요. 유권자들은 좀 중도 정당들을 선호하는데, 그런데 이 중도 정당들이 비난하지 않아요. 이게 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정당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도 청소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더 분발하겠다,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해주고. 이렇듯 핀란드에서는 정치가 기성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핀란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느낄까요? Yeah, and then the last one we have is, do you feel you're able to influence in committees? And here 15% yes, a lot, 51% yes, but only in some cases, which kind of similar data to the, in general, are you feeling heard? And 28% said some, 6% said a little, but what we're happy about is that 0% answered no, which is still good, that it at least everyone feels like they can achieve something in there. Even if it's only a little, it's still, they feel heard, which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n the high levels of participation and feeling included also advances the well-being of the youth. So. 그런 어떤 공직 선거가 있으면 학교 단위에서도 선거 토론회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로 청년 후보들이나 정당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선거 패널 토론회를 개최하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열리겠죠. 그런데 그것을 청소년들도 직접 참여해보고 들어보고, 거기에 유명한 국회의원이나 청년 정당 관계자들이 와서 발언하는 걸 들어보고 다 각자 판단한다는 거죠. 직접 아직 참여하진 않아도.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단위의 선거 토론회와 청소년 모의 선거, 그리고 청소년 의회와 정당 청년 조직까지. 핀란드에서는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치를 배우고 체험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학 연구자로서 보면 생애 첫 번째 투표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연령이 높지 않게 좀 내리자라고 했었고, 그런데 그때에도 정치 참여하는 경험을 전 사회가, 기성세대가 환대해 줄 필요가 있다. 예. 지금은 굉장히 규제 일변도고 어떻게 하면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쪽에, 예. 그리고 최소한의 관심이고요. 그냥 투표만 해 이거지. 뭐 어떻게 투표하라는 건지, 어떤 절차라든가 그죠? 어떤 정당 후보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경험이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첫 번째 경험임을 우리가 조금 소극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핀란드에서 청년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첫 정치 경험이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축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첫 경험이 환대받고 존중될 때 개인은 정치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임을 깨닫습니다. 그 자각이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흔히 정원이나 숲과 같은 생태적인 어떤 그 공동체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가꾸어 가지 않으면 정원은 금방 방치되고 황폐화되고, 그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시민 참여, 시민 교육, 시민 문화를 우리가 함께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선망해 온 핀란드라든가 북유럽의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고, 민주주의가 뭐 수백 년 전부터 항구적으로 되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많은 위기를 딛고서 오늘날까지 이제 아주 집합적인 어떤 지혜와 연대의 힘을 통해 가지고 온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회들도 오늘날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또 새로운 혁신과 어떤 청소년 참여나 새로운 세대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막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아주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또 우리가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의 위기가 민주주의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혁신해 갈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된다. 이 계기를 절대 그냥 소비하듯이 흘려보내면 안 되고, 이 아주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가야 될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도 합니다. 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어떤 한 세대만의 일이 아닌 모두가 함께 가꾸고 일궈나가야 할 숲과도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단단히 세워줄 힘은 시민교육과 문화, 그리고 모두의 참여에 있습니다.